자, 이쪽으로 와요. 네. 여기는 우리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방이야. 이게 보면은 추국이네요. 추국이에요.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네. 예, 예. 추국인데 이 추국이는 조선시대에 빗물을 재는 과학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그 중간단에 한문으로 쭉 글씨가 써 있고 바닥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닥에도 글씨가 써 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추구기를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앞에 금영 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영은 지금의 공주에 해당이 돼요. 그게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도청에 가면 경기도청, 충청도청 이렇게 도청들이 있잖아요. 네. 행정 업무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그때 공주가 충청도의 도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사 앞에다가 이렇게 놔뒀다 하는 거고. 그래서 얘 이름이 금영추구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추구기의 크기하고 입지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와서 자세히 보시면 고 1.5천, 그다음에 경 7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이가 1.5천은 지금의 약 30cm가 약간 넘어요. 그리고 지름이 7천이라는 것은 약간 한 15cm 정도, 14cm가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크기들이 기계 자체에 새겨져 있는 게 굉장히 보기 드문이에요. 우리 과학. 그래요? 예, 예. 밑에 단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급창, 차지 이렇게 돼서 이 추구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직급이 나와 있어요. 직급이 또 따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신기하네요. 네. 이거를 누가 담당을 해라라는 게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왕실에서는 이렇게 지엄하게 이렇게 딱 명을 내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추국이는 왜 이렇게 높은 데에 설치되어 있어요? 추구대는요, 추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받치는 단이에요. 받침대예요. 네. 받침대인데 만약에 추구기를 그냥 땅바닥에, 비가 오는 땅바닥에 그대로 둔다 그러면 흙탕물이 튀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추구기도 저 위에 동그란 부분 있죠? 네. 저것들이 들어오는 빗물이 튕겨나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 과학이군요. 네. 그래서 추구기를 받치는 추구대나 그다음에 추구기의 그 구조 자체가 순수히 빗물을 잘 정확히 관측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기하고 재밌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저 추구기의 지금의 크기, 높이하고 그다음에 이 지름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표준화된 그 빗물을 재는 그 기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만들었는데요? 그런 거야. 얘가 추구기가 세종실록에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된 게 144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얘가 580살이나 된 거예요. 나이 엄청 많이 먹었네요. 그쵸? 할아버지. 인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580년이나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580년이나 된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게 보면은 일단 이 추구기에 그 연도가 쓰여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세종대왕이 하신 업적이 그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에 1441년에 보면 추구기를 발명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정확하게요? 네네. 네. 그 1441년 그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보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죠. 거기에 추구기의 발명 시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추구기가 중요했다는 거네요? 중요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추구기가 언제 발명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세종실록이라는 건데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님이 하신 일들을 쭉 적어놓은 세종실록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 보시면 1441년에 빗물을 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이 580주년이 추구기 발명 5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듬해인 1442년에는
그 1441년에 빗물을 맞는 그릇을 만든 것이 크기가 확정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1441년에 빗물을 받는 그릇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조정이 돼서 1442년에 확정이 됨으로써 이제 정확하게 세종대왕이 이제 온 나라에 이제 다 알린 거죠. 아, 그래서 보면 여기 추국이라고 되어 있죠. 아, 네. 그래서 이름을 아예 추국이라고 1442년에 얘기를 해요. 아. 그런데 1441년에는 추국이라는 얘기가 없고 빗물을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1442년에는 크기도 확정이 되지만 이름도 정식으로 지어주게 돼요. 그래서 높이가 1척 5천, 경 7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충청 가명 추국이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중단에 나와 있는 새겨진 글씨하고 똑같이 일치를 해요. 아, 이게 1442년 15세기라고 얘기하고 저건 19세기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그 추국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그리고 또 세종실록에 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척으로 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각 도에 다 보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심 그러니까 빗물이 오면 이제 물의 깊이 이런 것들은 척천분으로 잰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오. 저 혹시 추국이 전에는 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게 또 궁금하죠? 추국이 전에는 우택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 오. 그래서 우택은 고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비의 은혜 이런 뜻인데 얼마나 비를 간절히 바랬으면 우택이라고 했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후기에 가면 이렇게 우량을 관측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 형식 그거를 이제 우택이라고 이제 두 가지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땅이고 그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미로 이제 이렇게 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비가 얼마나 젖어드는가를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그것도 호미서 쟁길이 이래갖고 단위가 있어요. 뭐 척천분처럼.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해서 데이터로 남겨지기도 하지만 이 우택은 추구기가 나오기 전에 농사가 진짜로 잘 될 건지 그래서 식물 뿌리에 비가 잘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눈으로 직접 농기구를 파서 보는 방법이에요. 오. 그래서 근데 우택 같은 경우는 땅의 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진흙이라 흡수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물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모래 성질의 땅이다 이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객관화될 수 없는 그런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이미 젖어 있는 땅에서도 그렇죠. 좀- 그래서 이제 추구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서유럽보다도 한 200년 전 발명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0년이나요? 네. 서유럽의 같은 경우는 갈릴레이 제자인 카스텔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선생인 갈릴레오한테 편지로 이렇게 발명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빗물을 재는 게 어떻겠냐 하는 기록이 가장 앞서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는 200년이나 더 앞섰던 그런 기술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엄청 오래됐네요. 네. 오래되기도 하고 제대로 기구도 만들었고 그리고 기록물에 추구기로 잰 비의 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봐서 굉장히 우리의 우수한 문화입니다. 아.